안녕하세요. 큰날의 영어학원입니다. 제가 글을 써버리는 것은 너무 더 정신없을 것 같아서 잠깐 카페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영작 A반과 영작 B반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주로 들어가는 반이에요. 이 반에서 필수 모의고사라는 걸 하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숙제가 나가요. 그 숙제가 필수 영작 숙제예요. 필수 영작 숙제가 한꺼번에 나가는데 이게 이제 문법입니다. 문법은 팔품사 역할, 오형식, 투부정사, ing 뭐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문법 있죠. 이 문법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학생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는 반도 있는데 어쨌든 영작 A반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작 A는 월수금, A, B의 차이는 없어요. A는 월수금, B는 화목토, 요일 차이로 A, B를 만든 거지 A, B가 어떤 그 레벨이 있다든지 그렇게는 안 보셔도 됩니다. 필수 모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6번 문제가 15회 오늘 이제 수업 끝났거든요. 15번 수업합니다. 15번 수업했던 결과물을 보면요. 요거예요. 요거를 15번 한 거예요.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문법들을 설명하고 영작을 시킨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숙제를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 안에 있는 거를 15번을 했으니까 거의 완벽에 가까워졌고요. 전달사항에 보면 영작 A 숙제하는 법 모범 사례 있는데 이제 모범 사례가 이제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글, 영어 랜덤 배치 이런 걸 다 시키거든요. 발을 정자로 이제 이렇게 10번 연습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한글만 써놓고 한글을 영어 어순으로 배치하는 분석을 하고 한글만 보면서 영어를 써낸 거고 그 다음에 필수 문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따로 저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걸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모범 사례로 올려놓은 건데 요게 이제 다닌 지 일주일 된 학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일 때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아마 자녀분이 이제 예비 초육이 되니까 아직까지 이까지는 못할 것이고 굉장히 천천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노출된다고 봐야 되고 이제 만약에 조금 산만하다든지 하면은 안 맞지만 책을 좋아한다든지 수학을 좋아한다든지 엉덩이가 무겁다든지 생각이 깊다든지 여태까지 뭐 문법들을 들었을 적에 도대체 왜 이렇게 문법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단순 암기에 대해서 오히려 되게 싫어했던 학생이라면 정말 많이 좋아하고요. 그렇지 않고 약간 산만하다든지 아직까지 어리니까 어린 티가 탁탁 팍팍 날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이걸 못 견뎌요. 제가 이거 할 때 수업을 진짜 자세하게 하거든요. 영어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자세히,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잠시만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이게 전달할 적에 이런 문법들을 정말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해줘요.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어떤 어순인지. 그러니까 이것도 지웠다 다시 쓴 거를 갖다가 한 30번 정도 했거든요. 얘도 지웠다 다시 쓴 거 한 30번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는 과정 중에 애들이 깨달아요.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문을 이렇게 하는 지문을 한 50지문만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가고 글을 쓸 수 있게 되면은 중등 고등 영어가 굉장히, 특히 중등은 거의 다 완성된 거고 고등 수능까지 노려볼 수 있거든요. 아까 그 사례로 잠깐만 한 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사례로 들어가서 보면은 초등학교 현재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저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 사례예요. 아이들한테도 자극이 많이 돼서 애들한테 자주 보여주는데 얘가 이제 한글만 보면서 영어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철자가 많이 틀린 거예요. 근데 얘가 영어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거든요. 영어 어순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든 이렇게 배치가 되는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배치되는 연습을 시킬 적에는 되게 본질적으로 접근해요. 잠시만요, 어머님. 수업했던 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필수 모고로 들어가서 볼게요. 기존 방식과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기존 방식은 책을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각 선생님들이 뭐 스텝 1, 2, 3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고등 영어 전문 학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얘기해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건 처음 보셨을 텐데 요렇게 He is to go, going, gone 이라는 표현을 해놨죠. 이런 식으로 is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나중에 벌어지면 to go다. 수직선상에
미래를 향하고 있다. going은 지금 이 순간이다. 수직선상에 is라는 기준점으로 전후를 포함한다. gone이다. 수직선상에 is라는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는 미래를 말한다. 요거 지웠다 쓰기 한 10번 정도 했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 발은 초등학교 6학년 1학 중1 못하는 중1 초등학교 6학년 초5 이 반에 초5가 한 4명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하는 반이니까 이 반 수업이 버티기 힘들면 너무 반복한다 느껴지면 다음 반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요 반에도 초5, 6이 있어요. 반복하다 보니까 6개월, 8개월 지나면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 반에 들어가서 이제 비슷하게 하죠. 다 모의고사래요. 모의고사 3,800점 3학년 1, 2학년은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필수 문법이라고 아까 말해드렸던 여기에서 1, 2학년께 포함되어 있었고 3학년 거에는 또 3학년 거만 있는 게 아니라 1, 2학년을 포함돼서 3학년 거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학년 책은 1학년 거만 진짜 있어요. 뭐 부정문, 긍정문, 의문문 만들기. 근데 2학년 거는 1학년 걸 포함하면서 2학년 게 있고요. 3학년 거는 1, 2학년 걸 포함하면서 3학년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3학년 걸로 바로 갑니다. 요렇게 구성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수업하는 파트는 모의고사 파트예요. 모의고사 필수 영작 모의고사 파트고 같이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학년에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1단 학년이 아니고 레벨에 맞춰서 1단계 천이면 라이팅 2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 수준의 것인데 이게 지금 지문이 보면은 뭐 그게 다르게 힘든 게 아니라 지문 잠깐 보겠습니다. 지문 잠깐 보면은 별로 안 어려워요. 이렇게 비교급 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 건데 이거 조금 앞쪽으로 가볼까요? 앞쪽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수준이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과거 어떻게 쓰는지 in the morning이라고 돼 있다. 그럼 어떻게 시제를 쓰는 게 맞는지 in the afternoon 어떻게 시제 쓰는 게 맞는지 뭐 그런 식의 시제 같은 거 내용과 일치하도록 이제 문장 완성하시오 뭐 이런 거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오인데 아무튼 요런 것들을 이제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춰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학교 2학년 걸 말할 적에 중1 걸 되게 많이 말하고 반복이 되게 많아요. 되게 빨리 진행되는 교재인데 되게 자세하게 천천히 합니다.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두 사람이 해요. 제가 하고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이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필수문법도 수업합니다. 이 선생님도 계속해서 반복 수업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따라잡을 수 있게 이분이 이걸 두 개를 맡고 있고 저는 필수 모고와 필수 영작 두 개를 맡고 있다 보면 돼요. 제가 두 개, 이분이 두 개. 저는 큰 그림을 잡아주는 거예요. 모의고사 풀이 쫙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하면서 어떻게 글이 구성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고 이분은 문법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숙제에 대한 얘기고 전달사항 영작 A 해가지고 이제 전달사항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영작 B도 비슷합니다. 영작 B의 차이점은 화목토라는 거 그거 하나 차이 똑같은 것으로 구성이 됩니다. 언제 들어와도 상관없고요. 왜냐면 문법을 아이들한테 보통 10시간 정도 보게 하면 수업을 다 따라잡거든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범 사례인데 이 학생이 1, 2주 만에 이렇게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안 어렵다고요. 1, 2주만 딱 버티면 해낼 수 있는데 늦게 들어오면 늦게 영상을 보는 거고 빨리 들어오면 빨리 영상을 보는 거니까 그냥 빨리 언제든지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단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범 수업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시범 수업 받을 때 제가 학생이 산만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모습과 학원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만한지 아닌지를 보고 산만한 학생일 경우에는 조금 이따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괜찮은 학생이라면 저는 이제 판단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학생도 아마 수업을 듣고 난 후에 판단해서 엄마한테 말씀드리겠죠. 너무 무섭다든지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든지 저는 많이 엄한 편입니다. 뭐 화를 내지는 않지만 매우 엄한 편이에요. 왜냐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를 듣게 되면 영어가 쉬워지는데 그걸 안 듣고 이제 어학당인 것처럼 장난치고 하면 안 되거든요. 어학당에서야 이제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어학당은 초중등부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전달하는 양이 제한이 있어요. 기껏 해봤자 독해만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하나도 없고 그런 학원은 보면은 고등부가 안 다니잖아요. 고등학생 입시 영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의 생성 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어를 완전히 이해해야 되죠. 어떻게 글이 쓰여졌는지를 완전히 이해해야 돼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거든요. 어학당에서 탑 클래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고 했던 학생이 저희 학원에서
고등학교 내신을 기반으로 한 레벨 테스트를 쳐보면 거의 절반도 못 맞춥니다. 보통은 되게 충격을 받으세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 1등급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동인고 사직요고가 입시 결과가 거의 한 60명 정도를 인서울 시키는 곳인데, 그런 데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 와가지고 거의 1등급 절반이 저희 학원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잘했던 애들이 모였다기보다는 이제 실력을 쌓아서. 왜냐면 중학교 다닐 적에는 보통 저희 학원을 좀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듣고 엄하다고 얘기 듣고 안 오다가 나중에 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빨리 왔던 애들은 되게 빠르게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외고, 그다음에 저기 동인고, 사직여고 이런 데서 거의 1등급 이미 밖에 실력을 제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오는 애들 키워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나중에 이제 들어오는 아이들도 이제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실력을 키워가지고 1등급들이 나오는 거죠. 원래 잘했던 애들만 모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흩어집니다. 뭐 동인고, 사직요고만 흩어가는 게 아니고 다 너무 많이 흩어집니다. 한 20개 학교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들 다 모으게 되면 1등급은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명이 넘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이제 많이 다 흩어져 버리니까 동인고, 사직요고만 보면은 1등급 받는 애들이 한 40%, 10명 중에 뭐 4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런 식입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른 기존 학원 방식과 다른 게 책을 뭘 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설명하는 거고,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반복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맡겨두신다면 굉장히 괜찮고요. 빠른 시간 내에 아이가 바뀌는 걸 보길 원하신다면 여기보다는 레벨 테스트, 그러니까 레벨 나눠놓는 그 초중등부 전문학원이 더 좋아요. 거기는 고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고만고만한 이제 독해 강의를 깔고, 그다음에 단어를 깔고 레벨업하는 즐거움을 주면서 교재가 바뀌는 그런 시스템인데, 보통 거기 다들 이제 우리 친숙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은 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좀 걸리면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이제 여기 오면 애들이 조금 아이들도 적응하기 힘들고 어머님들께서 보셨을 적에도 이게 참 독특하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부 어머님들 자녀분들 계시는 분들은 보통 저희 학원을 추천하십니다. 당연히 보내야 되는 곳이라고 거의 다 추천하십니다. 진짜 영어는 큰 나라에서 배우는 거다. 기승전 큰 나라이기도 하시고요. 학생들은 저한테 한 2달 정도만 수업 들으면 저 보고 교주라고 부릅니다. 엄청 따르거든요. 제가 얼마나 올인하고 이 수업에 모든 것을 거는지를 아이들이 더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아이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진짜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해서 제가 어린 아이들부터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대로 가는 건 어린애들한테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프로그램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 강사가 나서기보다는 프로그램에 맞는 그냥 강사들, 이제 경력이 약간 적다 하더라도 그런 강사들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 말씀 잘 하시지만 강의는 다른 분이 다 하시잖아요. 아무튼 많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달라가지고 기존 학원과 비교하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 청강이 제일 낫습니다. 청강을 통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다 잘 드렸는지 모르겠고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